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도 강해져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안동 14도, 포항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차차 올라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유입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모레 오후에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6월 중순에 결정됩니다. 경주와 인천, 제주가 유치 신청을 했고 6월 중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경쟁이 치열한데요. 경주시는 교통과 숙박, 경호 안전 등의 강점을 부각시켜 정상회의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 정상회의,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강요 등 6천여 명이 방문합니다. 회의 기간에는 200여 개 부대 행사가 열리고 유발 효과가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경주와 인천, 제주가 유치 신청을 했고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도시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주시는 숙박시설과 교통 접근성 등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 회의장인 보문단지에 5성급 호텔과 관련 숙박시설이 충분하고 1시간 이내에 군사공항 3곳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행사의 성격상 군사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군사공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주가 인근에 김해, 대구, 포항 등 3개의 군사공항을 지니고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최 도시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발표에선 천년고도 경주가 역사 문화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호 안전에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보문관광단지는 민간 주거지가 거의 없고 회의장과 숙박 인프라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회의 운영의 안정과 편의, 경호와 안전의 우수성 등 개최 여건이 단연 최고인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외교부는 에이펙 정상회의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쳤고 마지막 후보 도시 발표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개최 도시를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시는 5월 31일부터 어제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사흘간 33만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1000대 드론을 활용한 불빛 드론쇼는 포항의 용광로 샘물이 신산업의 빛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며 관람객의 찬사를 받았고 영국, 중국, 호주 3개국이 참여한 국제불꽃 경연대회는 올해부터 현장 투표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긴장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여 시민팀이 참가한 판타스틱 포항 거리 퍼레이드와 국내 정상급 파이어 퍼포먼스 팀이 선보인 불도깨비 공연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불빛축제 메인 행사가 열린 지난 1일 토요일 밤 10시 반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 인근 바다에서 불빛축제를 구경하고 항구로 돌아가던 레조용 요트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지 1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쯤 선장과 승객 등 요트에 타고 있던 6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이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이 글로벌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포항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수 사태처럼 중국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는 소재가 양극을 구성하는 양극재이고 전체 배터리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직전 단계의 중간 소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인데 전구체에다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됩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구체 국내 생산 비중은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구체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해법을 포항에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전구체 시장 1위 기업인 중국의 CNGR 그룹과 포스코 퓨처엠이 8대 2의 지분으로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연간 전구체 11만 톤을生产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전구체 11만 톤은 전기자동차 12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该项目是中航合作的第一个一体化项目，是双方主动应对全球新能源电池产业发展趋势与市场深度调整的战略性项目。 또 CNGR 그룹과 포스코 홀딩스는 4대 6의 지분으로 약 4,1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 바로 옆에 연간 5만 톤 규모의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격차 기술을 가진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니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포항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포항에서 고순도 니켈, 전구체,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우리 지역이 세계적으로 큰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항에는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총 220억 원을 투입해 사업 주관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철강금속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실증 장비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의 주력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태계 교란종인 큰 금계국의 씨를 낙동강변에 대량으로 뿌려 군락지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큰 금계국 군락지가 자리 잡은 곳에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들이 사라져 생물종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수십만 제곱미터 넓은 평지를 노란색 꽃으로 물들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미 대륙이 원산지인 큰 금계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초원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 해평습지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큰 금계국이 꽃이 피어 온통 꽃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우리나라 생태계에는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인 큰 금계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교란종으로 한번 자리 잡으면 다른 식물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큰 금계국은 종자뿐 아니라 뿌리로도 번식해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해평습지에 서식하던 갈대와 무럭새, 쑥류, 페랭이 꽃류 등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은 지금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고수부지에 있어야 될 쑥 종류, 그리고 페랭이 꽃 종류, 그다음에 비수리 종류, 이런 야생에 있어야 될 우리 고유 식물들이 제 현재 눈에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큰 금계국은
자신의 서식지 주변 생태계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큰 금계국 군락지꽃은 벌과 나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 식물들 꽃들의 올 벌 등이 찾아갈 빈도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벌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정에서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종자 생산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죠. 거기에서 벼랑에 내몰린 희귀식물, 우리 고유식물이 더욱더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금계국은 왜 이곳에서 우점종이 되었을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변 탐방로 조성을 하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주변에 대규모로 씨를 뿌려 큰 금계국 군락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생태교란종의 군락지를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환경부는 공식적인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처리를 못한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이 큰 금계국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에서는 가시 닭만 처리를 하고 있대요.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큰 금계국을 침입 외래 식물로 규정하고 번식을 막고 토종 식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큰 금계국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환경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제두루미, 흑두루미, 도래지, 그다음에 겨울철 새들 도래지로서 중요한 습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습지보호구역으로 하루빨리 지정을 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큰 금계국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식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조선시대 만명의 선비들이 임금께 청원하며 올린 상소인 만인소는 경상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권력에 맞서는 공론으로 형성된 건데요. 그 상소 과정을 자세히 다룬 책을 안동의 한 연구자가 출간했는데 마침 안동에선 상소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792년 조선 정조 16년 영남 지역 선비 만 57명이 사도세자의 원통함을 풀고 죽음에 관여한 역적을 처단해야 한다는 상소를 정조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만 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청원, 조선 최초의 만인소였습니다. 상소를 전하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200km가 넘는 상경길에 올라 너댓새 만에 한양에 입성했고 또 불과 나흘 만에 만 명의 명단을 정리해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상소 준비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위해 국가재정기관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소청이라는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약 한 만 명이 넘는 분들의 서명을 받는 어떤 조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최소 수천에서 수억 이상의 아마 예산이 들었을 걸로 보이고요. 사도세자에 대한 작은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서슬퍼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영남 남인들의 집단 상소는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체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공로는 결국 노론이 버티던 조정을 순식간에 뒤흔들었고 정조는 직접 궁으로 이들을 불러 화답했습니다. 상소운동 같은 경우는 비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마 정근대 사회라는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어떤 그 비판 형식과 그걸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이상호 박사의 책 영남 선비들 정조를 울리다는 1792년 만인소 운동의 전개 과정을 속도감 있게 그려내며 올바름을 향한 공론의 힘을 신뢰하고 실천에 옮겼던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책에선 노론에 의해 조정 진출이 가로막힌 영남 남인들의 여론을 지렛대 삼아 노론을 압박하고 전국을 주도하고자 했던 정조의 치밀한 정치가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조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의 입장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영남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 세력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또 거꾸로 보면 영남 입장에서 보면 100년 동안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이 한이 딱 맞아떨어졌던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초의 만인소 운동은 이후 6차례 더 이어진 만인소의 원형이 됐고 나아가 언로가 아예 막혔던 시기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실천 정신의 철학적 기반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퇴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 공부를 통한 실천성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이 되면 결국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이렇게 청원운동으로 상소운동으로 이어지는. 목숨이 위험해도 옳은 말을 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선비들과 공론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조정. 지금의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전국 초중학교 운동 꿈나무들의 잔치인 소년체전이 지난주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선수단은 총 118개의 메달을 따냈는데요. 특히 육상 종목에선 한국 신기록이 나오는 등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나연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열리는 목포 종합운동장. 원반 던지기 경기에 나선 손창현 선수가 힘찬 회전과 함께 원반을 하늘 높이 던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운동을 시작해 올해 중3이 됐는데요. 187cm, 103kg의 남다른 체격에 운동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으로 일찌감치 육상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중부 원반 던지기에서 자신의 종전 기록인 65.44m를 깨고 67.17m로 부별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열린 남중부 포환 던지기에서도 18.49m로 1위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만큼 던져서 굉장히 기분은 좋고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 단거리 달리기에 출전한 정민재 선수는 부모님 모두 육상 선수 출신이셨습니다. 운동이 힘들다는 걸 잘 아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본인이 좋아 작년 6월 육상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 200m에서 자신의 종전 기록을 0.14초 앞당긴 22.45초로 당당히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400m와 1600m 혼성 계주에서도 각각 은메달을 따며 모두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1년 만에 거둔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메달 3개를 들고 있으니 너무 좋네요. 더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기록을 내고 싶어요. 육상 경기에 참가한 경북 선수단은 모두 81명. 이번 대회에서만 금 5, 은 8, 동 7개로 모두 2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암양중 3학년 서예준 선수는 100m에서 금을, 지난해 4관왕을 차지한 다산중 3학년 기영란 선수는 400m 계주와 100m에서 각각 금과 은을 차지하며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전국 소체에 참가한 육상 꿈나무들이 끈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힘찬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나연입니다. 포항 슬러스가 김천 상무의 일격을 맞으며 오랫동안 지켜왔던 리그 1위 자리를 울산에 내줬습니다. 포항은 지난 1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1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5분 김천 강현묵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조르지가 페널티킥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김천 유광현과 최기윤에게 추가 실점하며 결국 김천에 3대1로 졌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김천은 포항을 3위로 끌어내리고 리그 2위로 올라섰으며 이날 전북을 꺾은 울산은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울진군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송아지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은 131개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4개월령 이상 송아지 328마리로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항체가 형성됐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50두 이상 전업농은 자가 접종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위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접종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도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스마트 도시 리빙랩 플랫폼을 이번 달부터 운영합니다. 리빙랩 플랫폼에선 시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고 5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정책에 대해선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경주시는 온라인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공간 제공과 진행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천 곳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해 포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에서 29건 접수된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와 그물말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6월 1일부터 7일까지 포항과 광양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포스코 비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연간 500만 원의 생활지원 장학금이 지급되고 해외 국가 탐방, 지역별 간담회, 취업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불안 정도 강해져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안동 14도, 포항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안동 25도,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차차 올라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유입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김천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문경은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5도, 문경도 25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6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모레 오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